어제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변경하여 그동안의 봉쇄 전략에서 피해 최소화 전략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전환된 정책의 주요 골자는 중증도 이상의 환자는 병원 치료를 받고 경증 환자는 공공연수원 등에 마련되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치료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생활치료센터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대구시 등 6개 부처 관계자로 구성된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원단을 구성하여 빈틈없이 준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는 우선 혁신도시에 위치한 중앙교육연수원 160실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생활치료센터로 운영합니다. 또한 삼성인재개발원 영덕연수원, 농협경주교육원, 문경서울대병원 인재원 등을 생활치료센터로 확보하였습니다. 한편 중증 환자의 경우 위급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상급병원에 신속히 배정하고 필요할 경우 타 지역 상급의원으로 신속히 전원 조치하겠습니다. 변경된 방역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국가가 활용할 수 있는 시설, 인력, 물자를 총동원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이에 중앙정부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가용자원을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대통령님의 긴급 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생활치료센터로 활용이 가능한 공공연수원, 대기업 연수원 등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3,000실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네, MBC 권윤수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활치료센터 지금 확보 관련인데요. 지금 중앙교육연수원 160실 이외에 영덕과 경주 등에서도 확보를 하셨다고 하는데 대략 몇 개 실 정도가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제 오전 브리핑에서 우리 전국에서 자원봉사를 자처한 분들이 아직 대구 의료 현장에는 투입되지 않았다고 하셨거든요. 그분들은 언제쯤 대구로 오실 예정인지 그리고 규모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우선 4개 시설 정도는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고 그리고 중앙교육연수원은 160실이고요. 나머지 시설들을 다 합치면 한 710실 정도를 확보한 셈이 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아마 대구시와 그리고 정부에서 신속하게 시설들을 확보하고 또 바로 우리 자가에 입원 대기 중인 환자들 그리고 병원에서 증상이 호전되어서 생활치료시설로 이전해야 될 분들이 모두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병상 확보 부분들에 대해서 병상 확보가 생활치료시설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들은 청와대와 그리고 국무총리실 전 부처가 지금 나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사자는 어제까지 정부에서 발표한 건 한 850여 명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마 정책이 전환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책이 전환될 경우에는 지금 병원으로 내보내던 인력 부분들은 생활치료센터 쪽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아직 투입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빨리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생활치료센터에도 의료진이 아예 배치가 안 될 수 없을 것이고 그 치료 관련한 시설, 기본적인 시설은 들어가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구시 사정이 의료진을 이제 그 기존의 응급실이나 치료 시설에서 그쪽으로 뺄 수 없는 고갈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그쪽에 의료진이나 의료 장비 같은 거는 어떻게 확충을 하실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아마 이 전환 부분들을 미리 논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국 공공병원장님들도 모이셔서 회의도 하고 준비 과정을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논의의 바탕 속에서 지금 그 지역 단위에 있는 거점 병원들,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 대구 같은 경우는 대구 경북대학교 병원, 우리 대구에 설치되는 생활치료센터 1호인 중앙교육연수원 부분들은 맡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에 정부에서 우리 자원봉사 그리고 또 군 인력 부분들이 배치가 되고 그리고 경북대의 의사와 이 간호사 인력이 일부 그렇게 지원이 되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만 지금 여기 들어가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증상이 없거나 경증인데 자가에서 입원되기 시킴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 첫 번째는 가족 간의 감염과 그리고 지역사회 불안을 해소하고 또 이분들이 병원으로 가 계실 경우에는 실제로 병원 혜택을 받아야 되는 중증 환자들이 병원 혜택을 못 받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생활치료시설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의사 선생님들이나 의학 전문가들의 말씀으로는 여기에 많은 대규모의 병원처럼 대규모의 인력이나 장비가 투입될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의료시설은 갖추겠지만은 병원과 같은 시설은 필요 없다는 것이 의학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역의 거점 이 대학병원들 그리고 자원봉사 인력들로 확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우한에서 왔던 그 전세기 타고 왔던 교민들이 수용됐던 시설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글쎄요. 그 부분들은 제가 우한에 왔던 교민들이 수용했던 시설에 어느 정도의 의료 지원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제가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TBC 박철희 기자입니다. 아까 이제 그 브리핑 초반에 정부 건의사항 중에서 의료인에 대한 동원령을 내려서라도 인력을 조기 확보하는데 도와달라라고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 취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지금 중앙교육연수원을 제외한 나머지 그 생활치료센터들 있지 않습니까? 그 센터들은 그러면 경북대 병원처럼 뭐 어떤 병원이나 어떤 기관에서 운영을 하는지도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경안 이제 논의가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대구 경북 예산을 따로 편성한다라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예산들이 가장 시급한 부분들인지 그 부분도 좀 정리해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료 인력 부분들은 지금 이번에 이 변경된 피해 최소화 전략 생활치료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피해 최소화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제가 예상컨대는 한 3,000실 정도의 생활치료시설을 만들고 조기에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검체를 하루에 3,000여 건 이상을 계속하게 되면은 확진자는 추가로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빠르게 자가에서 입원 대기하고 있는 분들을 신속하게 하지 않으면은 지금 생활치료센터를 또 운영을 하더라도 자가에서 대기하고 있는 그러한 확진자들이 또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그러한 시설들에 배치될 의료 인력들의 확보, 시설뿐만 아니라 의료 인력들의 확보가 중요하다. 안 되면은 좀 동원령이라도 내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거점 병원이 맡아서 할 수 있는 데는 우리 중앙교육연수원 같은 경우는 경북대가 맡아서 할 것입니다. 아마 지역별로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선 다른 지역에도 저희들 정부가 아마 이 적절한 시설들을 하겠지만은 대구 경북 인근에 가까이 있는 시설들이 아마 많이 이런 센터로 전환이 될 텐데요. 경북대 병원은 여러 개가 있지 않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다른 시설들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병원들이 맡아주거나 아니면은 자원봉사 인력 그리고 군 인력들이 투입되어야만 생활치료센터가 운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매일경제 우성덕 기자라고 합니다. 이제 어째서야 이제 생활치료시설이라고 자가격리 환자들에 대한 어떤 이제 경증 환자들에 대한 격리시설을 마련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전문가들이 초창기에 계속 확진자가 급증할 때부터 이 시설이 빨리 좀 필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하고 어떤 대구시하고의 관계가 좀 빠른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뭐 문제가 좀 있었는 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은 처음 맞닥뜨리는 1급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이렇게 확진자들이 급증하리라고는 사실은 정부에서도 예상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책 전환을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과 논의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어제 그렇게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TBC 박철희 기자입니다. 생활치료센터 관련해서 방역 지침이 어제 개정이 됐는데 그 이전에 대구시나 대구시 의사회나 대구의 기관에서 지역 기관에서 이렇게 지침 개정을 건의한 게 언제쯤이었는지 최초 건의한 게 그걸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시급하게 방역 지침을 또 개정할 부분들이 혹시 또 있는지 이런 부분들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지침 개정이 필요하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제 나오기 그 전날 제가 아마 여러분들 브리핑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지금 상황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이전에 감염병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것을 이제는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중앙정부에도 건의했고 우리 대구시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또 전문가들 중에는 생활치료센터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마 코로나19 이 사태란 것이 우리가 맞이해보지 않은 초유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료계 내부에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인가에 대한 또 논의가 있었고 그런 논의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정부가 결정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코로나19 대응 관련 오늘 정례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